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하루가 무덥게 또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이 또 하루를 제가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날도 덥고 몸은 지치고 잔것 같지도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그렇습니다. 에어컨 틀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에어컨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좀 약간 시끄러워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가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요란하게 일한다. 요란하게, 요란하게 일한다. 도대체 왜 요란하게 일할까요? 유독 일하는 티를 과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막 분주해 보이고 늘 바빠 보이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를 한껏 과장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은 사실 대체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일하더라. 조용히 일한다. 상대의 그런 일할 시간을 뺏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애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늘 깊게 집중한다. 깊게 집중하더라. 만약 여러분 주변에 늘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굴면서 바쁜 척을 잔뜩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일을 잘하고 싶어서가 바쁜 게 아니에요. 그 바쁜 티를 내기 위해서 요란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요란하게 일하지 말라는데, 뭐 요란하게 할 수도 있지 뭐 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 진득하게 조용히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득하게 성실하게 해야겠죠. 근데 주위에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깐족깐족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깐족깐족.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잘하실 것 같아요. 뭐 내공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항상 늘 배웁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1년 전에 그 GOS 이슈로 위기를 겪었었어요. 삼성전자가. 특히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의 주범에서 이제 뒤를 받쳐주는 캐시카우로 겁니다. 캐시카우로 거듭이 났고,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해서 DS 사업부 실적 부진을 받쳐주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위상이 올라갔어요. 업계에서도 MX 사업부 선방이 없었다면은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특히 스마트폰 그 성능을 그 GOS라는 소프트웨어로 강제로 제한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인데, 게임 때문에 난리 쳤죠. 특히 삼성은 자체 AP인 엑시노스의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를 막 숨기기 위해서 이제 고의로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기의 출력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스마트폰 MX 사업부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에 대한 비판이 회사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노 사장 부임 이후 계속되는 원가 절감 행보가 화를 불렀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아이폰을 만든 애플을 따라잡기는커녕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분석까지 나왔었죠. 그 삼성은 올해 칼을 갈면서 변화를 꾀합니다. 시작은 갤럭시 S23하고 노트북 갤럭시 북3였는데, 그 갤럭시 S23에는 그 원가가 저렴한 그 자체 칩이죠. 엑시노스라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이 엑시노스 대신에 이거 퀄컴이 그 만든 프로세스 스냅드래곤 8을 넣어요. 여기에 스냅드래곤 단가가 더 높았지만은 이 제품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을 포기한 거야. 이 프로세스 이외에도 카메라나 베이퍼 챔버, 이 베이퍼 챔버가 냉각 장비인가 봐요. 하여튼 여러 부품들도 비용보다는 성능을 좀 우선시했어요. 그 결과 S23 시리즈는 S22에서 받았던 그런 혹평을 1년 만에 뒤집습니다.
라이벌인 아이폰 14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고 흥행에 성공합니다. 사전 판매량은 일주일 만에 109만 대 기록했고 역대 S 시리즈 사전 판매량 중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다. 하여튼 북3 역시 성능 대비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소비자로부터 호평받고 1차 판매 물량이 1시간 안에 동나는 등 흥행 행진을 이어갑니다. 제품 판매량 상승에 힘입은 MX 하프는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둬요. 1분기에는 그 스마트폰이 반도체 부진을 메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 1분기 MX 하프는 3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DS 하프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제 MX 하프가 이제 만회를 합니다. 2분기에도 선방을 해요. 매출 25조 5,500억, 영업이익은 3조 400억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년 2분기 대비 매출은 4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임을 고려하니까 선방했다 뭐 그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전체 사업 부분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는데 이 DS하프가 2분기에 4조 3,6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내는 등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도 삼성의 버팀목이 됐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아요.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폴더블폰 Z5 시리즈 이게 흥행 질주를 이제 시작한 덕분인데 하여튼 폴더블폰은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서 대단 가격이 비쌉니다. 폴더블폰 매출이 높아질수록 아이폰과의 그 매출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삼성이 7월에 공개한 Z 플립하고 폴드 5는 이 무게가 감소되고 디스플레이 개선 등으로 전작 대비 품질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8월 1일부터 7일까지 Z 시리즈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총 102만 대의 그 Z 플립 폴드 5가 팔려 나간 거예요. 그 102만 대 엄청난 숫자죠. 이거는 예전에 그 플립4랑 폴드4가 기록한 97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삼성은 올해 또 폴더블폰 그 출하량 그 1000만 대에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22년에 선보인 Z4 시리즈는 큰 개선이 없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 신모델은 눈에 띄는 그 하드웨어 개선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소 높아진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MX 하프의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죠. 아이폰을 앞세운 애플의 공세, 수익성 개선 등 과제는 여전히 많아요. 올해 9월에 애플은 아이폰 최신 기종이죠. 아이폰 15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아이폰 14만으로도 삼성과 뭔가 대등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애플인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20%, 애플은 17%입니다. 최신 제품인 아이폰 15 판매가 본격화되면 격차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1020 세대에서 아이폰 인기가 독보적인 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독보적인 게 30세 이하의 스마트폰 보유자 중 53%가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외국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유율은 좁아지는데 영업이익 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난제죠. 애플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중 85%를 차지했어요. 전분기 84%보다 1%포인트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4% 정도 증가했는데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 점유율은 12%입니다. 그 애플과의 격차가 73%예요. 시장에 출한 스마트폰 대수가 1000만 대 많았는데도 영업이익은 애플에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아이폰은 그 프로세서하고 운영 시스템 등 핵심 부품 모두 자사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 단가가 갤럭시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과제 해결을 위한 삼성은 기기 성능 업그레이드하고 생산 원가 하락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도입을 고민 중인데 카메라, 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부품은 최신 부품을 쓰되 이 단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AP 칩은 자사 제품인 엑시노스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삼성의 그 AP 구매 비용이 한 9조 3,138억 정도에 달아요. 그 21년에는 6조 한 2,116억보다도 이제 50%가 이제 늘었던 거죠.
이렇게 AP 가격이 날로 오르는 상황에서 퀄컴 제품만 의존하다가는 원가 하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갤럭시 S23의 그 경우에 그 프로세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단독으로 채택한 탓에 S22 대비 원가가 한 15만원 정도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본래 삼성은 스마트폰을 제작하면서 AP는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함께 쓰는 약간 병용 탑재를 원칙으로 해왔어요. 단가 조절에도 도움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인 S 시리즈에는 자사의 엑시노스랑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나눠가지고 탑재시켰거든요.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서 제작하는 AP 칩이고요. 같은 회사에 납품하기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죠. 또 엑시노스 탑재 비율을 무기로 퀄컴과의 협상에도 우위를 점합니다. 퀄컴이 무리한 가격을 부르면 스냅드래곤 비중을 줄여버리고 엑시노스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응수를 합니다. 가격 협상에서 퀄컴에 휘둘리지 않은 거죠. 현재 삼성은 24년 상반기에 나올 갤럭시 S24 시리즈의 엑시노스 2400 칩셋의 탑재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S24의 기본형은 엑시노스를 플러스하고 울트라 모델은 그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을 넣는 방안이 유력한데, 문제는 이 GOS 사태 이후에 엑시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엑시노스의 수율하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AP만이라도 엑시노스 비중이 늘 높아지면은 원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엑시노스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있죠. 이 ASML의 지분을 삼성이 일부 매각을 했어요. 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있는데, 업턴에 대비해서 미래 투자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 반기 보고서에 보니 삼성전자가 보유한 ASML 지분은 상반기 말에 기준 275만 72주예요. 1분기 629만 7,787주에서 354만 7,715주로 감소했고, 삼성의 ASML 지분율은 이 기간에 1.6%에서 0.7%로 줄은 거죠. 이렇게 삼성이 보유한 ASML 지분 가치는 1분기 5조 5,970억에서 2분기 말 2조 6천억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ASML 주가를 고려하니까 삼성전자는 지분 매각으로 약 3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새로 마련한 자금을 반도체 관련 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경기 평택에 메모리 반도체 시설하고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등 투자가 예정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이미 삼성은 반도체 업황이 가라앉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업턴에 대비해서 설비하고 R&D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올해 2분기만 해도 R&D에 7조 2천억 정도 쏟아부었는데, 시설 투자에는 약 14조 5천억 정도 쓰고, R&D 투자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합니다. 시설 투자 역시 2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보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해가지고 경쟁사들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 리더십과 메모리 시장 1위 지위를 굳히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을 확보한다고 지금 날린 것 같네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만 약 22조 원에 육박하는 외화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들여온 자금 상당액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 설비를 구축하는 데 썼어요. 삼성이 또 외화를 들여와가지고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또 설비 투자,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GDP 확대에도 기여를 한 겁니다. 아주 최고 기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 해외 법인의 본사 배당액은 21조 8,457억, 많죠? 작년 상반기 1,378억보다도 약 158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역대 상반기는 물론이고 연간 배당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삼성은 미국 법인하고 베트남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배당금 형태로 국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은 이렇게 들여온 자금을 대부분 설비 투자로 씁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25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연구개발 R&D비로 한 14조 씁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 캠퍼스 등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이 115조 2,200억인데 현금 상당액은 미국 아시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 계열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3조 9,200억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은 설비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온 셈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자본 리쇼어링에 나선 것은 정부의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해외 법인이 거둔 이익을 본사로 배당할 때 세금을 상당 부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 과세한 배당금의 95%는 국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이중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본의 리쇼어링에 동참하는 기업도 현재 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자본 리쇼어링은 경상수지와 원화가치 방어에도 보탬이 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4억 3,570만 달러에 달하네요. 경상수지에 포함된 직접추다 배당소득 수지 흑자가 151억 9,700만 달러 나타났고요. 여기에 들어온 외화자금은 상당액 설비 투자로 쓰였어요. 그 GDP를 구성하는 설비 투자에도 상당폭 기여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뭐 지들 리쇼어링 한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국내에다 공장 짓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그냥 뭐 저쪽 동남아나 뭐 동유럽을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간에 좀 뭐 거기 가면 뭐 대우도 좋고 인건비도 싸고 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뭔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업들이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노조도 마찬가지야. 노조도 좀 이제는 혼자만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귀족 노조의 그 이미지 탈피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도 더웠네요. 무더위 잘 피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